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최강 스텔스기인 F-35가 아닌 F-15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인질 협상을 위해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시리아에 보복 공습을 진행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이라크 무장 세력은 현재까지 무려 60회 이상 현지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60명 이상의 병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F-15를 동원해 시리아 등지의 민병대 주요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자랑하는 F-35가 아닌 왜 F-15를 출격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4.5세대 KF-21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언제든 중동을 폭격할 수 있도록 F-35C의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스텔스기라는 측면에서 F-35의 전략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F-35를 킬체인의 구심점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킬체인은 우리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AMD와 함께 구축한 선제 타격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도발 위험 발생 시 최대 30분, 최소 10분 이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체계입니다. KAMD가 적의 도발, 다시 말해 핵미사일 등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위한 것이고, KMPR이 피격 후 대량의 응징과 보복을 위한 것인 반면, 킬체인은 선제 대응으로 공격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F-35를 킬체인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F-35A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의 은밀히 침투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최고 속도 마하 1.6으로 전투 반경 1000km의 준수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F-35A만이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스텔스기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역시 상황 발생 시 2분 내에 현무투로 적의 전략 거점을 타격하고 10분 이내 평양에 도착한 F-15K가 공습을 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35를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선제 대응에는 F-35A보다 F-15K가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F-15K는 대형 기종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하 2.5를 넘고 순항 속력도 마하 1.2에 육박합니다. 전투 반경 역시 최대 1967km에 이르러 한반도는 물론 대만까지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CFT와 외부 연료 탱크까지 탑재하면 편도 기준 5,500km까지 확장되는데요. F-15K로 인도네시아까지 가능하므로 그야말로 대륙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면한 우리 적이 눈앞에 북한뿐이면 문제가 없을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 상황을 떠올리면 되려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남중국해 분쟁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요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F-15K의 차기 개량 목표인 F-15EX의 경우 280km 이상 거리에서 적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등 5세대 전투기급 최신 항공 전자장비도 갖췄는데요. 그렇기에 F-35를 비롯해 AI 기반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 공군은 정지되었던 생산 라인까지 부활시켜 F-15EX를 추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F-35와 F-15는 편의상 5세대와 4.5세대로
나뉘어올 뿐 서로 담당해야 하는 작전 영역이 전혀 다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비로만 한 해 1,0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조차 F-35의 예상보다 높은 운영 유지비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비용은 약 4,600만 원이 넘습니다. F-15가 3,6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1,000만 원가량 비싼 셈인데요. 얼핏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통 전투기의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가 30년 이상 누적된다면 미국조차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공중우세기로 설계된 F-15는 남다른 폭장량과 기동성을 앞세워 대부분의 작전에서 F-35보다 유리한데요. 최신형인 F-15EX 기준으로 최대 무장탑재량이 13.4톤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개량형인 대한민국에게 F-15K가 11톤의 폭장량으로도 폭격기 임무를 대신 수행했음을 생각하면 F-15EX에 왜 미사일 캐리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F-15EX는 무게가 2.3톤에 달하는 GBU-28 벙커버스터를 포함 항공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대공 무장으로 전환할 시 22발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평균적인 전투기의 무장보다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거리만 200km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F-15EX 단 한 기가 적 전투기 2개 편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에 KF-21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F-35가 아니라 F-15에 좀 더 근접해 있는데요. F-35A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F-15EX의 50% 수준인 8.1톤 내외에 불과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 탑재를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도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F-35 운용의 어려움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신형의 4.5세대 KF-21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은 소형기체이다 보니 슈퍼크루즈 기능은 마하 1.2가 한계지만 순간 최대 속력은 마하 1.8을 웃돕니다. 게다가 공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쌍발 엔진을 탑재한 덕에 11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작전 영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무장 탑재량이 7.7톤 내외로 알려졌는데요. 10여 종의 GG 계열 레이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국산 마크 82와 KG-GB부터 ADD가 개발 중인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무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